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보 개발자가 준비 제대로 안 하면 맞이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분의 추천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연세대 졸업 후 1년간 누워 있었던 이유 라고 하면서 우울증, 무기력 다루는 방법 5가지 취준생 현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 내용에서 제가 이제 꽂혔던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 연세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를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면접을 계속 보러 다녔대요. 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1년 동안 아예 활동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무기력증에 걸려서 누워만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취업을 항상 시키는 입장에서 되게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를 제가 이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구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구직을 할 때 꼭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연습할 그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주는데 잘 안 하고 적당히 하고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친구들 보면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아예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면접 준비보다는 좀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만들고 개발 공부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실용적으로 봤을 때 회사 가서 업무를 잘하는 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아예 걸러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해고가 자유로워져야 되냐고 주장을 하냐면, 이게 그냥 막 못 사는 사람들 편에 안 들고 잘 사는 사람 막 부자들에게 부역하는 친일파 마냥 진짜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을 코딩을 못하는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도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한국경제에서 개발자인데 코딩 0점이에요. 대법원에서 저 성과자 해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소송까지, 대법까지 가야 될 정도로, 이게 소송을 해야만 사람을 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해고가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고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뽑으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 보인다거나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하면은, 기업은 뽑으면은 이제 정직원을 해고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소송 걸릴 수도 있으니까. 코딩 못하면은 사실 개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아예 코딩을 못하는 사람도 저렇게 소송을 걸어서 회사를 굉장히 어렵고 피곤하게 소송까지 가게 만들면 비용도 비용, 시간이면 시간, 그 신경 쓰는 거는 신경 쓰는 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회사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함부로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좀 우울해 보여도 적당히 마음에 들면 채용을 해도 해고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환경이면 사실 그냥 그 해고를 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해고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you fired 하면서 바로 그냥 해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다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거를 상상을 하게 돼요. 저도 많이 뽑으면 느꼈는데, 만약에 우울증이 있거나 그 우울해 보이는 친구들을 제가 채용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 이상은 우울증 있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땡기지도 않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면접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안 하고 면접을 가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잘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어리버리 하단 말이야. 어버버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회사와 당신의 어떤 그 대립 구도를 굉장히 왕초보 개발자와 회사의 구도로 간다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현직자처럼 좀 의젓하고 어른스럽고 내가 내 할 일 1인분 이상 한다라는 이미지로 되게 당당하게 보일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안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회사가 시키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인드로 가게 되면 뭐 운 좋아서 들어가게 돼도 저연봉자 최저임금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실력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가는 거는 있으나,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만만한 사람들한테 고연봉 주려고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 무방비 상태로 이제 가게 되면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제가 본 교육기관에서는 사실 제대로 봐주는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왕초보를 상대하는 교육기관과 완전 고급 개발자들 좀 이렇게 급 되는 그런 친구들 교육하는 그런 곳으로 양분화돼 있어요. 팀노바 제외하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고급 그런 뭐 보안 전문가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전문 기관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고 뭐 국비 지원도 사실 정부 지원이니까 근데 좀 느낌이 다른 그러니까 엘리트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분야랑 완전 왕초보 상대하는 분야 이게 두 개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구직한 사람들을 완전 왕초보만 교육하는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짧은 기간 교육하는 곳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아니면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대부분 시작할 땐 본인이 네카라쿠베 당토를 지원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대부분은 그런 상상은 다 하니까. 근데 현실을 마주하는 거지. 마치 그 아줌마들이 자기 아들은 자기 딸들은 어떤 천재라고 생각하면서 서울대 서영고 아니면 인서울 정도는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을 마주하면 이제 지방대도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느낌. 그러면 점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그 꿈을 포기한대잖아요. 아줌마들이 그냥 대학이나 갔으면으로 바뀐대잖아요. 처음엔 서울대는 당연히 가겠지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이제 회사도 계속 보다 보면 우울해지고 우울한 얼굴로 계속 면접 보고 우울한 사람은 회사에서 선호를 안 하죠. 그래서 더 우울해져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도파민 분비 점점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자기가 정말 쓰레기 같아지고 그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영상에서 보면 그 실제로 그 G 실험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던 게 뭐냐면 NRMK 교수님이 했던 G 실험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이제 없앤 다음에 그 G에게 바로 앞에 음식을 가져다 줬을 때는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은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음식을 갖다 놨을 때는 먹지 않고 결국엔 굶어 죽더라 이거예요. 이게 도파민이 그만큼 우리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유튜버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누워있는데 너무 오줌이 마렵고 그런데도 이제 가지 않았대요 화장실을. 그러면서 그냥 누워서 울기만 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었다는 거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근데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게 이런 호르몬적인 것 때문에 호르몬이 워낙에 바닥을 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생리현상 때문에 하는 행동조차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NRMK 교수님의 그런 G 실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호르몬이라는 거에 요새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서 우리의 도파민을 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스스로 일어서기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는 맹신하지 말고 그리고 이상하게 긍정회로 돌리지 말고 일단은 준비하는 동안에는 까다롭게 하되 그리고 막상 그렇게 준비할 때는 진짜 많이 까다롭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 볼 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에이 씨부랄 이러면서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막 어거지로 뭘 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단 뭐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게 진짜 편해요. 그거는 면접 막상 가서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근데 연습 때 하던 그 습관이란 게 우리 몸에는 되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은 진짜 막 긴장하고 더 빡세게 하고 어차피 연습 때는 실수해도 상관없는 대신에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내 모습을 이제 뭐 촬영을 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같이 면접 연습하는 팀원들끼리 서로 피드백 해주고 그게 고쳐졌는지 다시 관찰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물론 작품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작품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예선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구직하면 이제 면접 제의가 많이 오는 편이긴 합니다. 많이 오는 편인데 그게 이제 작품이 좋아서 그런 거고 면접에 가서 이제 붙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력서 보고 이 사람 대충 어느 정도 실력인지 대략은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분위기, 성격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직접 짰는가 안 짰는가 이 코드를 왜냐면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들 이제 몇 가지 질문 던지면 사실 다 뽀록 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연습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면접관 입장에서 이제 좀 질문할 만한 것도 많이 던져보고 막 하는데, 굉장히 팀노바 팀원들도 고생 많이 해요. 엄청 고생 많이 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이렇게 머리 쥐어 뜯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팀노바에선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팀노바에서도 힘들어요. 이게 저렇게 우울해지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고요. 구직이 오래 길어지는 친구들일수록 연습을 잘 안 해. 내가 근데 얘기해 주거든요.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생한다고. 이게 구직이 한 달 안에 돼도 사실 힘든 게 구직인데, 한 달 안에 되면 그래도 베스트. 근데 한 두 달까지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 달이 뭐야? 한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되게 힘들어져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가 정말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 얼굴이 점점 이렇게 막 얼굴이 어두워져요. 엄청 어두워지고 그러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개팅 같은 거 해줘도 이게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게,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던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티가 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연애를 하더라도 건강한 연애를 못할 거라 생각하고, 결국엔 언젠가는 결혼을 해서든지 어느 순간에 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표현이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많은 회사에서 버림받은 되게 좀 잘못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답 없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그 특유의 분위기로 티가 나거든요. 저 진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면접관 입장에서 그 티 나는 거를 좀 티 안 나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 버티는 게 중요하죠. 결국에 이제 묵묵히 하되 최대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면서 내가 정말 우울해 보이는지 아닌지, 또는 내가 혹시나 뭐 말을 할 때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최악의 상황에 다다도 그래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시켜본 친구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아예 바닥이 나니까 연습조차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면접만 가서 우울한 상태로 계속 보고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이 친구의 실력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충분히 그 회사 들어가고도 남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냥 답이 없는 경우를 스스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게 제일 안타깝죠. 실력이 좋은 친구인데 회사 못 들어가는 친구들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랄을 합니다. 막 충격요법처럼 결국엔 사람이 그런 걸 깨트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깨트려 주죠. 너 뭐 돼? 막 이러면서 너 뭐 돼? 네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다 붙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너 못해. 연습해. 말도 이상하게 절고, 네 신입개발자인데 저기 경력자들보다 네가 뭐가 잘났는데? 이러면서 되게 뭐가 잘났길래 도대체, 나 같아도 경력자 뽑겠다. 너같이 우울증 걸린 애랑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우울증은 본인이 극복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극복하려면 도파민이 필요하지. 근데 점점 도파민은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안 좋아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사이를 걸으면, 그걸 꾸준히 매일 반복을 하면 우울증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약물, 그리고 상담, 그리고 운동이죠. 그런데 운동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기 싫어도 하려고 하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우울증 때문에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 때 가면 우울증약 먹고, 초등학생 때 좀 우울증 세게 왔어요. 저는 사람들이 별로 안 싫은데, 너무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옛날에 되게 그런 게 싫었고, 그런 게 싫은데 불구하고 자꾸 가는 게 되게 별로였어. 나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기 싫었어. 나는 초졸도 겨우 했어야 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왜 갔을까? 그쵸? 아무튼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20대 초반 때도 그랬었고, 제 자유가 억압되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군대 가는 것도 되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인생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 순간들이 꼭 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좀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안 만들려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게 애초에 준비할 때 좀 빡세게 하자라는 거예요. 면접 준비도 그렇고 개발 작품도 가능하면 퀄리티 좀 좋게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